자, 이번 시간에는 그 신경망을 우리가 훈련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뉴메리컬 메소드가 경사하강법이라는 게 사용되는데요.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우리가 구해야 할 파라미터를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. 우리가 신경망을 구성하는데 우리가 모르는 값들인데요. 신경망 안에서 우리가 일단은 그 지금까지 써왔던 가장 단순한 형태의 신경망인 그 히든 레이어가 하나인 그러한 그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요. 그래서 W1, 그러니까 첫 번째 층의 웨이팅 매트릭스 W1과 그리고 바이어스 벡터 B1 그리고 W2 그 세컨드 레이어죠. 거기에 웨이팅 매트릭스와 그 바이어스 B2 이런 네 가지의 그러한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요. 이 사이즈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. 우리가 일단은 주어진 그 특징들, 그 입력 특징들이 x라고 하면은 nx, 즉 입력 특징의 개수 nx를 사실은 좀 더 일반화시켜서 그 노드의 개수로 볼 때 n개인데 0번째 레이어에 해당되는 게 인풋이기 때문에 n 위첨자 제로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. 당연히 그 히든 레이어에 속한 그 첫 번째 1번 층의 그 노드 개수는 n to the power of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. 그리고 마지막 층인 출력층은 n2인데 얘는 당연히 그 하나의 노드만 쓸 거니까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크기 사이즈를 염두에 두고 각각의 그 소위 파라미터들의 크기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w to the 1 같은 경우에는 n1 by n0라는 크기 사이즈로 되어 있을 거고요. 그리고 요 b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n1 사이즈 by 1 이런 크기로 될 거고요. 유사하게. 그리고 w2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n의 2 그리고 n1 n과 열의 크기가 이런 식으로 2, 1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될 겁니다. 여기서는 n2, b2는 n2, 1 이런 크기로 사이즈로 되겠죠. 자, 이와 같은 그 크기를 갖는 이런 네 개의 파라미터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적인데 이것은 코스트 펑션에 정의되어 있습니다. 우리가 코스트 펑션을 다시 한번 조금 그 상기해 보면 보통 우리가 J라고 표현하는데 이 코스트 펑션은 요 네 개의 파라미터 W to the 1 그리고 B to the 1 그리고 W to the 2 그리고 B to the 2라는 이런 네 개의 파라미터의 함수인데요. 좀 더 자세하게 써보면 그 로스 펑션의 평균값입니다. 즉 모든 훈련 자료, 즉 i는 1부터 m. 여기서 m은 그 number of training이죠. 트레이닝 데이터. 자, 이것의 로스 펑션을 각각의 우리가 구한 다음에 이 로스 펑션은 y 햇과 y의 그 레이블과 우리가 그 추정한 프레딕션한 y 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그 함수고 그 모든 것의 평균값. 즉 보통 여기서는 그 y 햇 같은 경우에는 액티베이션 오브 2번째 층, 즉 세컨드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값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와 같은 그 파라미터를 최소화시키는, 그러니까 이 코스트 펑션을 최소화시키는 이 파라미터 4개를 구하는 알고리즘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알고리즘입니다. 그레디언트 디센트, 경사 방향으로 하강시키기 때문에 그런데요.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에서는 그 일단은 초기화 방법이 먼저, 그러니까 이 돌리기 위해서는 초기화를 먼저 시켜야 됩니다. 이 입력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W와 B에 대한 그 초기 값이 먼저 주어져야 되는데 그 내용은 잠시 후에 다시 다른 렉처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. 적절하게 초기화가 됐다고 하면은 반복문을 쓰는데요. 어떤 내용을 반복하냐면은 일단은 제일 먼저 compute prediction, 즉 예측 값을 계산해야 됩니다. 모든 훈련 자료에 대해서, 즉 y 햇이죠. 즉 i번째 그 훈련 자료에 대한 그 입력 값에 대한 그 예측 값을 모든 i는 1부터 m까지겠죠.
m개의 훈련 자료가 있으니까 다 구한 다음에 그거를 당연히 그 매트릭스로 그 포뮬레이션 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그 DW1과 이것은 그 뭘 나타내는 거냐면은 우리가 그 DJ 코스트 펑크션에 대한 그 W1 파라메타에 관한 그 미분을 얘기하는 거고요. DB1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 코스트 펑션 J에 대한 그 B1에 대한 그 미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 B2 그 DW2도 구해야 되고요. 그리고 이것도 역시 DJ 오버 DW2이고요. 이건요. 마찬가지로 DB2도 구해야겠죠. 이 네 가지 그 방향으로의 서로 다른 벡터에 대한 그레디언트 값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. 이것도 역시 DJ, DB2라고 할 수 있죠. 자, 이렇게 네 가지의 그 서로 다른 방향으로의 그레디언트를 구하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W1 같은 경우는요. 원래 주어진 그 W1 그 초기값 빼기 알파는 그 러닝 레이트라고 부르는 조그마한 값인데요. 거기에다가 DW1 즉 DW1 그러니까 W1 방향으로의 미분치를 그 알파를 곱해서 빼주고 B도 마찬가지입니다. B1도 마찬가지로 B1에서 마이너스 알파 DB1 마찬가지로 W2도 마찬가지예요. W2도 마찬가지로 W2 빼기 알파 DW2고요. 자리값을 옆으로 나란히 쓰겠습니다. 그리고 그 B2도 마찬가지로 B2 빼기 알파 DB2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소위 그레디언트 소위 파라메터들의 그레디언트 값을 다 구한 다음에 그것을 일정한 그 비율로 곱해주고서 원래 초기 값에서 빼주는 이런 그 4개 파라메터를 업데이트해 가는 것. 이것이 바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방법입니다. 자, 그러니까 이런 dB라는 것과 그리고 이 소위 y-hat 프레딕션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계산 과정을 또 수도 코드를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미분을 계산하는 그 공식을 우리가 수도 코드 형태로 한번 좀 살펴보겠는데요. 우선 그 forward propagation과 backward propagation이라는 두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. 우선 forward propagation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즉 forward propagation. forward propagation이라고 하면은 입력값에서 우리가 그 소위 노드 값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출력값을 계산하는 즉 입력으로부터 그 출력값까지 가는 이러한 방향으로의 계산을 forward propagation이라고 하는데요. forward propagation은 이미 앞에서 봤듯이 주어진 그 모든 훈련 자료를 매트리스 형태로 표현한 X에 대해서 그 첫 번째 액티베이션을 구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인 G to the 1 그 first layer에서의 G 값을 먼저 계산해야겠죠. 이것은 웨이팅 매트릭스 주어진 현재 그 업데이트 되어 나갈 현재 주어진 웨이팅 매트릭스를 얘기하는 거고요. 1번 그 레이어에 대한 곱하기 x 더하기 b to the 1 이런 식으로 계산이 일어나겠죠. 그러면 그 액티베이션 그 값은 주어진 이러한 그 g 값을 액티베이션 함수로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 되는데 액티베이션 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걸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1번 층에 정의된 액티베이션 함수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g to the 1 한 다음에 입력값은 g의 1이 여기에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. 마찬가지로 또 이것을 가지고 세컨드 레이어의 g 값을 구할 수 있겠죠. 역시 w2를 곱하고 여기 액티베이션 1에다가 그 다음에 b의 세컨드 레이어 값을 곱해주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A2 세컨드 레이어의 액티베이션 값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또 다른 그 액티베이션 함수가 적용된 G2 값의 그 결과 값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. 보통은 우리가 시그모이드 함수를 마지막에 그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쓴다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시그모이드 값을 그 시그모이드 함수를 G에다가 적용했다라고 봐도
뭐 틀린 말이 아니겠죠. 자, 이번에는 이제 백프로퍼게이션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백프로퍼게이션이라고 하는 거는요, 주어진 그러니까 계산된 프레딕션된 y 햇 값으로부터 거꾸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프로퍼게이션 하면서 계산이 진행되는데, 그렇게 하기 위해, 왜냐하면은 데리버티브를 구하려면은 그 컴퓨테이션 그래프 상에서 거꾸로 된 연산을 수행해야 하면서 차근차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이것을 차근차근 또 한번 살펴보겠는데요. 제일 먼저 일단은 그 데리버티브를 구하는 거니까 dg2부터 구해야겠죠. 제일 오른쪽에 있는 마지막 층인 거기에 g 방향으로의 d 방향으로의 데리버티브를 구해야 되는데,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dg2는 어떤 식으로 구해졌습니까? 마지막 그 액티베이션 값이면서 결과 값이죠. y 햇에 해당되는 겁니다. 이거는 y 햇에 해당되는 값인데 빼기 y, 그죠?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dw2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. dw2는 주어진, 우리가 앞에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, 그 평균값 1 나누기 m 곱하기 dg2에, 여기서 구한 dg2 값 곱하기 그 액티베이션 1에, 근데 여기서는 그 행렬 그 식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트랜스포즈 된 형태로 곱해 주게 되는 것이 우리가 그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db1도 db2죠. db2도 마찬가지 비슷한 수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, 여기서는 그 dg 값의 평균 값을 구해야 되거든요. dg 값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우리가 이런 그 소위 파이썬에서 사용할 그러한 그 함수를 좀 표현해 보면, 일단 평균 값은 그 m으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다 더한 다음에, 그 대신 더하는 방법은 그 numpy에서 np.sum 한 다음에 그 대상이 되는 그 행렬 dg2를 여기 넣어주면 되는데요. 근데 여기서 추가적인 파라미터로 axis 축 방향을 가르쳐줘야 됩니다.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덧셈을 할 건지. 그래서 2를 써줘야 되는데, 그 이유는 우리가 그 DG의 매트릭스의 크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vertical direction, 그러니까 행 방향으로는 그 소위 그 노드 개수고요. 그리고 그 소위 열 방향으로는 그 행들이 그 훈련 자료 방향이기 때문에, 그래서 두 번째 방향이라는 뜻으로 axis equal 1을 써주는 겁니다. 0 또는 1이어야 된대요. 이 차원에서. 그리고 또 추가적인 파라미터로 keep dims라는 dims equal true라는 값을 줘야지 우리가 에러 없이 계산이 될 겁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그 덧셈을 하게 되면은 그 2차원 어레이를 그 덧셈된 방향으로의 엑시스는 1로 줄어들기 때문에, 그냥 만약에 이렇게 실행하면은 결과로 얻어지는 게 n의 그 두 번째 레이의 크기만큼, 그 다음에 이렇게 비어있는 사이즈를, 쉐이프를 갖게 됩니다. 근데 keep dims equal true라고 주면은 이것이 n2, 1 해가지고서 그 매트릭스이지만 그 벡터 형태를 갖는 하나의 열로 구성된 형태를 모양을 띠기 때문에, 이러한 모양을 우리가 원하고 이러한 모양이 유지돼야지만 추후에 다른 연산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에러가 안 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. 이것을 주의해서 우리가 활용해야 되겠고요. 마찬가지로 이제 dw2와 db2를 구한 것처럼 dw1과 db1도 구해야 되는데, 그러려면 역시 dg 값도 그 퍼스트 레이어의 dg 값도 구해야 됩니다. 이 dg 값 구하는 방식, 공식도 우리가 앞에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. w2의 트랜스포즈의 dg의 2값 그리고 곱하기 그 그레디언트, 요거는 그 d1의 미분치인데요. g1에서의, 자, 요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요거는 그 사실은 보통 우리가 곱하기를 할 때 에스터리스크 앞에다가 그 점을 찍기도 합니다. 그 얘기는 뭐냐면, 요 연산은 그 엘리멘트 와이즈 연산이에요. 엘리멘트 와이즈 연산. 그러니까 행렬과 행렬을 곱할 때 쓰는 그러한 그 덧 프로덕트가 아니라 엘리멘트들끼리 같은 그 크기의 그 매트릭스와 매트릭스, 벡터와 벡터를 곱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. 엘리멘트 와이즈 프로덕트라고 보통 부릅니다. 그리고 이와 같은 그 프로덕트가 이루어지려면 그 사이즈가 똑같아야 되는데,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? 그러니까 W2의 트랜스포즈니까 이것은 아마
N1이 여기 나올 거고요. 첫 번째 디렉션은 그 두 번째 방향으로는 M이 나올 겁니다. 이런 사이즈고 이쪽도 마찬가지죠. 이쪽도 그 N1, M이라는 크기를 갖게 되고 열의 크기가 M이고 그러려면은 요 동일한 사이즈의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 엘리멘트들끼리 다 곱해주는 그러한 연산이 수행되고요. 이 DG1을 구했으니까 이제 DW1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. 얘 또한 1 over M DZ1에 곱하기 X 트랜스포즈. 여기서는 X는 입력값인데 사실 입력값이 그 또 다른 표현 방법이 A의 제로 번째 액티베이션이잖아요. 그래서 요것과 거의 뭐 같은 형태로 우리가 주어져 있는 걸 알 수 있고요. 마찬가지로 DB1도 같은 그 수식으로 위에 거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러한 그 형태를 띠게 될 겁니다. 1 over M NP dot summation 누구냐면은 주어진 값은 그 DG 값이죠. DG의 1번 값이죠. 이번에는. 그리고 axis equal 1이고 그 keep dim 디멘전을 유지한다는 뜻으로 true로 줘야지만 되겠습니다. 자, 이것도 한번 크기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? 여기 보면은 이 keep dim true로 주게 되기 때문에 이 DG1의 그 세컨드 방향만 우리가 사이즈가 그 1로 바뀌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모양이 바로 N1의 콤마 1의 그 디멘전을 갖도록 이 keep dim equal true를 줌으로써 가능하게 된 겁니다. 자,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그 수행할 수 있는데요.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듯이 좀 색깔을 좀 다른 색으로 골라서 지금 forward propagation 같은 경우에는 요 4개의 이퀘이션으로 forward propagation이 가능한 거고요. 그리고 back propagation의 경우에는 6개의 이퀘이션만 풀면 즉 DG 2개, DW 2개, DB 2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계산이 완료되는 겁니다. 그런데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해야지만 우리가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 가장 미니멈 포인트로 이동할 건데 그거는 보통 우리가 에포크라 그래가지고 몇 번 반복하겠느냐 그거는 루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될 겁니다. 그 내용은 또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